안녕하세요. 주루쌤의 진리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서 독서와 공부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저의 영상을 못 보셨거나 독서와 공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의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공부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많은 엄마들의 로망, 공부를 자기 스스로 하고 또 자기 주도 학습까지 되는 아이들은 원래 저절로 그렇게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엄마들이 따로 뭔가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그런 아이인가요? 만약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 정말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 힘든 과정을 이뤄내기까지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왔을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그 결과를 결국 이뤄내신 분들이라면 정말 제가 존경을 담아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정말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물론 개개인마다 아이에 대한 다양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데 대부분의 엄마들께서 갖고 계시는 공통적인 그 고민거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정말 노는 거 말고는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 안에 공부라는 말은 따로 없지만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 좀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바람이 다 느껴지시잖아요. 이건 아마 아이를 키우고 계신 엄마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뭐 정말 지극히 정상이고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바람을 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아이들은 원래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이걸 인정하시고 아이들의 그런 모습 또한 지극히 정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원래 태어나길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로 태어났지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공부라는 것이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인 거잖아요. 놀고 싶은 내 마음을 통제하면서 그 정신적인 고통을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부라는 건데, 이제 겨우 태어난 지 한 10년 정도 된 아이들, 아니면 뭐 10년도 채 안 된 아이들이 엄마의 몇 번의 권유와 그 잔소리로 공부를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되는 게 쉽겠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물론 정말 가끔 초등 나이에 대학교를 입학할 정도의 어떤 그런 천재성을 인정받은 아이들이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은 정말 그 공부를 놀이처럼 늘 일상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즐겁게 공부를 한다, 뭐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인 거고요. 공부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그런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닌데, 공부 역시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미술,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이 한번 시켜보시고 뭐 딱히 소질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되시면 쿨하게 마음 정리 잘 하시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냥 쉬엄쉬엄 취미로 해, 이제 이렇게 좋게도 말씀해 주시고, 또 때로는 해보고 힘들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그만해도 돼, 이제 이렇게 얘기 잘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어떠신가요? 아이한테 공부를 좀 시켜봤는데 아이가 좀 소질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냥 쉬엄쉬엄 취미로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만약 내 아이가 소질이 없을 때 정말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마음 정리가 잘 되지만, 공부는 그냥 그렇게 포기가 안 되시잖아요. 그럼 포기할 수 없는 그 공부를 우리 아이들에게 결국 강요하고 시키실 때는 우선 우리 아이가 정말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이 마음을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해요. 아이가 정말 본능을 거슬러 가면서 이걸 참아내면서 하느라 정말 힘들겠구나. 이 마음을 우리 아이들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 가장 정말 그 나무의 어떤 뿌리처럼 아니면 그 공사의 어떤 기초 공사처럼 정말 튼튼하게 우선 이 마음 세팅부터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초 공사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으면 적어도 아이들에게 막 스스로 공부 안 한다고 막 잔소리하고 혼내시는 그런 감정 싸움들은 훨씬 덜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 안 하는 거는 본능이고 당연한 거다. 딱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괜히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잔소리나 비난을 자꾸 하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먹으시라는 거. 가뜩이나 만약 아이가 정말 공부에 소질이 없는 아이라면 공부에 대한 그 잔소리들이 아이가 정말 그 공부를 받아들이는 그 공부에 대한 감정이 자꾸 부정적이 될 텐데 그게 우리 아이에게 정말 득이 될 리는 없겠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냥 아이들 어렸을 때는 실컷 놀게 내버려 두고 그런 아이들도 자라서 다 때가 되면 스스로 공부할 때가 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얘기가 이전 세대였으면 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한 70년대에서 80년 초반생, 그러니까 지금 한 40, 50대 연령의 그 부모님들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화려한 그런 놀이거리들도 없었고 또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하물며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나 이런 1인용 그런 기계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정말 놀이터 가서 흙 만지고 놀고 뭐 미끄럼틀, 시소, 그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놀던 세대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가면 정말 학교에서 시험 종류도 많아지고 선생님들이 자꾸 그 시험이나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얘기해 주시면 또 뭐 딱히 주변에 놀이거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공부 모드로 이렇게 전환하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정말 요즘은 정말 주변을 보면은 아이들이 다양하고 정말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갑자기 자랐다고 이렇게 공부 모드로 이렇게 전환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부모님께서 정말 아이에게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저 밝게 또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자랐던 아이들이 고학년이 돼서 이제 부모님께서 공부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셨을 때 그런 권유를 하셨을 때 잘 이제 따라주지도 않고 아이들이 이미 뭐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이제 분명히 좀 생긴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이 협조도 잘 안 될 뿐더러 이제 막 갑자기 이제 공부를 시키게 되면서 부모와 이제 자식 간에 매일같이 그 공부로 막 그 싸움이 벌어지고 이제 또 사춘기를 앞두고 있는 이 직전에 관계가 또 급격히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종종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말 그 공부에 있어서 타고난 소질이나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공부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공부 습관이 몸에 배도록 연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타고나기를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고 이런 아이였던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도 엄마와 또는 부모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공부하는 훈련,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온 아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이 몸에 한번 이렇게 딱 배이면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몸에서 이렇게 무심코 나오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습관이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공부를 아이들에게 뭐 정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선택권을 주실 것이 아니라면 정말 뭐 저절로 몸에 배인 습관처럼 어떻게 보면 좀 자동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부 습관이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봐서 이제 정말 너무 흔하고 그저 평범하고 또 한편으로 좀 지겹기까지 하시죠. 근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이 학습 공부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 원래 본능적이고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는 오히려 정말 정반대인 그런 어떤 이 행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공부라는 것을 정말 저절로 이렇게 스스로 하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무슨 개인적으로 어떤 굉장한 심적 변화라든지 어떤 특별한
특별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정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걸 거의 매일 습관화하도록 그 반복 훈련과 연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훈육을 가장 많이 했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아이에 대한 그 죄책감이나 후회를 하면서도 계속 그 훈육을 좀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가 아이가 7세에서 9세 사이 그 한 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제가 저희 아이 그 공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제 공을 많이 들였던 시기인데요. 그게 정말 시행착오도 정말 많았었고,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 갔다 오고 나면 그 학교 숙제 그리고 개인 공부를 이제 그날의 할 일로 지정해서 이제 계획하고 아이가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습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랑 의견 차이가 있거나 또 제 뜻대로 이렇게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 또 제가 때로는 막 강압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도 있었고, 물론 저도 늘 마음으로는 아이에게 정말 부드럽게 잘 설명을 해줘야지, 뭐 또 아이가 계획대로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도 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다짐은 정말 매일같이 하는데, 이게 아이랑 같이 하다 보면 제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예상했던 틀 밖에 또 그 변수들이 생각보다 또 자주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다짐을 해도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나날들이 왜 이렇게 많았던지, 그때는 아이 입장에서도 한번 보면 뭐 그 전까지는 엄마랑 낮에 낮잠도 같이 자고, 또 낮잠 자고 일어나도 본인이 보고 싶은 영어 영상 뭐 2시간씩 볼 수도 있었고, 또 밤에는 자고 싶지 않으면 엄마가 늦게까지 자유롭게 책도 읽어주고, 정말 자유롭고 널널한 그런 삶을 이렇게 누리고 오다가 이제 초등학교 갔더니 이제 엄마가 매일 뭔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학교 갔다 오고 나면 잠깐 좀 숨 좀 돌리나 싶더니 학교 숙제해야 되고, 또 뭐 개인 공부해야 되고, 또 뭔가 잘 안 되면 엄마한테 혼나고 막 이랬으니 아이 입장에서도 정말 깝깝하고 답답하고 짜증났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인생이 쉽지만 않다는 것을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길어지면서 정말 갈수록 이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뭐 제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아이한테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뭐 학교 숙제 이제 뭔지 체크하고, 학교 숙제 이제 하게 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할 개인 공부, 그리고 그런 걸 해야 이제 뭐 보고 싶은 영상이나 또 자유 시간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뭐 한 짧게는 일주일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옆에서 이제 체크해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아이에게도 정말 그 루틴처럼 습관처럼 또 자리를 잡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기간이 뭐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아이 기준으로는 정말 2년이 꼬박 걸렸는데, 정말 지금이야 지나고 와서 이제 2년이지 그 당시는 정말 이게 끝이 날까 싶고, 아니 이게 그렇게 이게 안 될 일인가 싶으면서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몇 달이 지나도 제가 먼저 아이에게 자 이제 학교 숙제 시작해야지 라던가, 아니면 자 이제 수학 공부할 시간이야 뭐 이런 거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절대 먼저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아직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너는 언제까지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할 거야? 뭐 라든지 너는 엄마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안 해? 이제 이런 그 흔한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말이었는데 아이랑 이제 밖에서 즐겁게 이제 외출하고 실컷 놀다가 이제 저녁까지 먹고 집에 왔죠. 이제 왔는데 이제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 왔으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뭔가 할 거리들을 적고 이제 하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제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뭐 자동차 장난감을 꺼내서 이제 놀기 시작하더니, 좀 또 지켜봤더니 이제 또 레고를 꺼내서 막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저의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이가 스스로 하는 그 힘을 길러주자는 그 험난한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또 특히 어떤 비장각오를 하고, 언제 스스로 한번 하나 이제 보자, 이런 심상으로 입 밖으로 제가 너 이거 해야지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 봤어요. 그 대신 저도 이제 딴 거 하지 않고 정말 조용히 이제 침묵을 하면서, 집에 이제 침묵이 흐르는 이 상황에서 저도 이제 책을 꺼내서 일부러 그 어떤 말은 하지 않고 이제 책을 저도 막 이제 있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무언의 어떤 압박을 아이에게 이제 저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제 뭔가 느껴서 뭐 그 할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책을 읽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겠지라고 이제 저도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 3시간이 지나도록 아이가 계속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미 잘 시간은 됐죠. 그런데 잘 시간이 다 돼서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나 오늘 영어 DVD 못 봤는데 영어 DVD 봐도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정말 이거 너무 예상 밖의 얘기였어서 제가 정말 이 멘탈이 완전 붕괴가 됐었어요. 결국 그날 정말 그 아름답지 못한 주말밤으로 마무리됐던 정말 그 슬픈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만큼 이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하는 습관이 길러지는 거는 정말 단시간에 되지도 않고 정말 쉽지 않더라는 그 저의 경험을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때의 저처럼 아이의 그 공부 습관을 길러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정말 그 생각처럼 아이가 빨리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 놀라거나 충격받지도 마시고요. 그게 너무 그냥 당연한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 그냥 인정해 주시고 그때 저처럼 막 아이에게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그냥 이제 좀 느긋한 마음으로 그냥 아이가 매일 밥 먹듯이 이제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습관이 배일 수 있도록 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찬찬히 알려주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음 1년간은 그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정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확실히 뭔가 좀 그런 변화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날 스스로의 어떤 할 일을 해야만 또 그 정당한 놀이 시간이나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걸 아이가 이제 정말 몸소 이제 느끼고 그런 계획을 이제 하려고 하고 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보이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닥치는 문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이가 한 1년간은 그 뒤로 1년간은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이 질문을 아이가 한 1년 정도는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아이에게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고 어떤 그 일에 그 계획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순서를 정해라 뭐 라든지 아니면 어떤 날은 여러 가지 중에 너가 오늘 가장 그 집중이 잘 될 것 같고 가장 하고 싶은 것부터 순서를 정해도 된다. 이제 이런 다양한 선택을 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자기 결정권도 생기겠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기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한 1년 정도는 아이가 계속 그 틈날 때마다 그럼 나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나 뭐 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질문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이제 자꾸 화가 나더라고요. 마치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엄마가 막 조정해서 이것저것 시키는 것 같고 막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다니는 막 그런 아이인 것 같으니까 이제 막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제가 막 화가 나서 너는 왜 네 할 일을 자꾸 엄마한테 물어보냐고 이제 이렇게 화를 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것도 화내지 말고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계획하고 스스로 그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좀 이해하고 미리 알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남기도 하는데요.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엄마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정말 그 공부 습관에 있어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습관에 배이는 이 과정이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와 그 공부 습관, 공부 루틴을 기르는 연습 중에 계신 분들이시라면 저의 어떤 이런 경험을 참고하셔서 아이의 그 특유의 느린 습성을 이해해 주시면 아이와의 그 감정 충돌을 훨씬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됐을 유아기의 부모님들이시라면 앞으로 다가올 이 시기에 대한 이해를 미리 한번 충분히 해보시고 제가 했던 그런 또 실수와 후회 이런 거는 또 비껴가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결론은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정말 공부를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되고 또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정말 이 긴 시간을 갖고 아이에게 이 공부하는 습관을 연습시키면서 서서히 아이 몸에 이 공부 습관이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응을 시켜주셔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아이들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결코 빨리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선 경험자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약 2년 동안 아이의 공부 습관, 그 연습 기간을 거쳐오면서 오히려 아이가 한 3학년 이후부터는 제가 더 이상 아이에게 그 공부에 대해서 뭐 잔소리하거나 지적할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아이에게 너 학교 숙제 다 했어? 라든지, 아니면 너 언제까지 계속 숙제 놀 거야? 라든지, 아니면 넌 엄마가 말하기 전에 정말 스스로 안 해? 뭐 이런 그 흔한 잔소리를 최근 몇 년 동안은 정말 아이에게 해본 기억이 없고요. 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아이가 그날 자기 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느새 정말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저희 아이에게 잔소리할 일이 전혀 없이 저희 아이가 그 자기 계획을 착착 정말 잘 해나간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걸 할 때 그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저는 또 늘 시간 재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긴 한데, 분명한 것은 아이의 일상 루틴 속에서 아이가 학교 숙제를 스스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공부를 이제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마치 매일 밥을 먹고 양치하는 것처럼 이제 아이 몸에 이제 정말 그 완전히 배어 있다라는 그 사실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해나가야 할 공부의 양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공부는 평생 공부라고 하는데, 그 회사 생활을 하고 나서도 또 필요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아직 이 초등학교, 이 초등 단계에서는 우리 엄마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서포트를 해주시고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것이 이 초등학생들 어떤 학업적 성취나 결과보다 정말 나중에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자기 주도 학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공부 습관을 바로 이 초등 시기에 반드시 길들여주고 또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저의 얘기뿐 아니라 정말 그 공부 학습 전문가들께서 하나같이 그 공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저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정말 독서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또 이 독서가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공부는 공부를 해야 잘하는 거지 독서만 많이 한다고 해서 공부를 저절로 잘하게 된다? 그런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결국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공부 습관이 또 너무 중요하고, 이 공부 습관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통해서 그 공부 습관은 길러질 수 있다는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또 자녀 교육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